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 그리고 상괭이 행동생태 연구하고 있는 마크라는 연구단체고요. 저는 김미연 그리고 저희 뒤에는 장수진 연구원이 질문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물속에서 상괭이가 내는 소리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괭이 소리는 저도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 녹음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본 적은 있는데, 상괭이는 남방큰돌고래랑 조금 다르게 휘스름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짧게 틱틱틱틱 소리를 내는 클리금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저희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곧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상괭이는 돌고래처럼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괭이도 무리 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남방큰돌고래랑 조금 다른 부분은 작은 개체수의 무리 생활을 한다는 건데요. 3마리에서 5마리 아니면 10마리 내외로 그룹을 이루어서 무리 생활을 하고요. 가끔 굉장히 많은 개체수의 상괭이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무리라고 하기보다는 먹이가 있는 공간에 애들이 모여 있다거나 그랬을 때 보이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질문. 상괭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나요? 찬물을 좋아하나요? 상괭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할까요? 차가운 물을 좋아할까요? 그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괭이는 중국, 한국, 일본 주변에서 사는데, 추워졌다고 어딜 가거나 따뜻해졌다고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계절을 다 거기서 지내는 동물이라서 저희 바다의 온도는 충분히 좋아하지 않을까, 충분히 살만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상괭이는 돌고래가 진화를 한 건가요? 아니면 상괭이가 돌고래로 진화를 한 건가요?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고래류의 진화는 되게 길고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맞아요. 분야라서 최대한 좀 간단하고 간략하게 개별종으로 가정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걸로 하죠. 상괭이와 현재 있는 종들은 다 각각의 개별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도달을 했고, 각각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현재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돌고래와 상괭이의 공통조상으로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런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에 있는 종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 네. 상괭이는 좋아하는 놀이 형태나 기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상괭이 놀이 활동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수족관에서 관찰을 했을 때 링을 가지고 논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도 높고 놀이 활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연구가 굉장히 안 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네. 다음 질문은 네. 물 밖으로 보이는 상괭이들은 목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즐겁게 물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음. 상괭이의 수면, 물속 모습의 특징도 궁금하고,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 남방큰돌고래들보다는 상괭이는 조금 유연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른 굉장히 많은 연구들처럼 어떤 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 야생에서 관찰도 더 많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놀이 시간 같은 하루 패턴도 궁금합니다. 네. 야생에서 돌고래나 고래들의 하루 패턴을 연구를 할 때는 개체의 식별이 가능한 개체를 계속 팔로우를 한다던가 아니면 몸에 태그를 붙여서 밤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상괭이는 밖에서 그냥 사진을 찍거나 드론을 찍었을 때 개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어떻게 뭘 하고 지내는지 팔로우하기 좀 힘든 편이고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밤에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괭이는 상해에서 인도양 연안에만 산다고 들었는데 다른 돌고래들처럼 바다 여행을 하지 않나요? 어쨌든 흑동고래나 이런 애들처럼 마이그레이션을 하는가 답을 해본다면,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발견이 되는 상괭이 종은 이제 황해, 한국, 그리고 일본,
그 조그만 공간에서 발견이 되는 종이고요. 계절에 따라서 한 곳에서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멀다던가 아니면 모든 개체들이 다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는 아직 연구가 안 되져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움직일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서 아직 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괭이도 다른 돌고래들처럼 초음파 언어나 돌고래 노래 같은 복잡한 언어 체계가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언어 체계가 있을 것인가? 분명 어떤 규칙을 가진 신호 전달 체계는 있을 텐데, 그쵸, 음성 신호 전달 네. 체계는 있을 텐데, 내가 보내는 소리를 상대편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시그널 안에 어떤 거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어쿠스틱 시그널 커뮤니케이션은 하겠죠. 근데 이게 언어 체계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네,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석하기 너무 어렵죠. 그게 어쩌면 그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냥 소리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행동도 그 언어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괭이는 왜 어린 상괭이들만 대부분 혼합되나요? 어떤 한 에이지 그룹이 더 많이 죽고 있다, 더 혼액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냥 죽어서 올라오는 개체들만 봐도 다양한 나이대의 상괭이들이 죽어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근데 연구는 정말로 안 돼 있어서 더 연구를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괭이도 가족 공동체 단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나요? 부모와 새끼 간의 친밀도와 양육 기간도 궁금합니다. 네. 3마리, 5마리, 10마리 내외의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DNA를 테스트를 해보거나 얘네들의 관계를 테스트를 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미와 새끼가 있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모계 사회인지 어떤 사회인지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체 식별도 잘 안 되고 작고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야생에서 있는 무리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싶고 저희도 알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부모와 새끼 간의 친밀도와 양육 기간. 그것도 몰라요. 이제 연구가 된 것 같군요. 연구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이 새끼와 어미를 관찰을 계속 쭉 해야 이 새끼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떨어져 나간다를 알 수 있는데 이 어미와 새끼를 계속 팔로우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양육을 한다, 얼마나 같이 지낸다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괭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직 모르는, 알 수 없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상괭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개체 식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야생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팔로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체 식별이 되는 애들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상처도 없고 다 똑같하게 생겨서 상괭이랑 외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벨루가로 개체 식별이 되게 힘들죠. 어렵죠. 네. 못하죠. 벨루가 얼굴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AI를 써서 얼굴로 하는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개발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괭이는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개체 식별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괭이도 다른 돌고래처럼 지능이 있나요? 상괭이는 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에요. 무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기억을 하고 있고 서로 사회 활동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지능이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할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왠지 모든 답변이 기승전 연구가 필요합니다로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도 탁하고 개체 식별도 되지 않고 무리도 작고 등지너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도 치는 것 같은 움직임밖에 보이지 않아서 연구가 지금까지는 되어져 있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드론이나 다른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 더 시도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시도를 해볼 생각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